네, 역시나 주말을 지나는 동안 금요일 미국장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닝타임즈 시간에서 이슈와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에 이제 전문가님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S&P 500, 나스닥까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 쪽에서 나왔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죠. 다우지수는 0.7%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0.88%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500선을 넘어가서 지금 나스닥과 함께 지금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 시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시사했지만은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 너무나 먼 얘기라는 그런 코멘트로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물가지표는 테이퍼링 하기에는 충족하나 고용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향을 입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을 하고 근원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다 부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3.6% 상승했는데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좀 강했고요. AMD는 개별적인 소식으로 좀 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CPU하고 GPU가 이제 슈퍼컴퓨터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AMD에 지금 나중에 이제 강력한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IT 섹터들의 주가가 특히 좀 강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퍼시픽 포트폴리오의 CEO는 증시에 버블 우려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이 대형 IT 빅테크 주식들로 위주로 좀 몰리고 있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주식들로 좀 이동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하나하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히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엄격한 과정이다. 이렇게 테이퍼링이랑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연내 테이퍼링이 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정도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계속 그런 전망은 동일한데요. 내년 지금 빠르면은 4분기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금리 인상이 하는데 지금 테이퍼링을 제가 봤을 때는 강경론자들은 매파들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이나 1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연말 그러니까 12월이나 11월에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하게 될 텐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안에 저는 금리 인상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이퍼링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잖아요, 연내 쪽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는 시기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 시점이 될까요?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이제 그 말씀이신가요? 네,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될 때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불안함을 느끼게 될지. 일단은 테이퍼링은 연내 하겠다는 거는 맞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겠다는 코멘트는 아직 없었고, 아직까지 먼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좀 앞두고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장 내년에 상반기, 이렇게의 금리 인상 시점을 파월 의장이 얘기할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테이퍼링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일단은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에 일단은 테이퍼링이 끝나가는 시점을 얼마 앞두고 금리 인상 코멘트는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좀 변수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연내 FOMC가 9월이랑 11월, 12월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제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전이 좀 나타날 때 테이퍼링 시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제 9월에 발표하고 11월에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11월에 발표를 하고 12월에 시행이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수치는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줄다가 조금 증가했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럼 저기 테이퍼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1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어느 일정을 제시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저는 10월 달에 바로 할지 11월 달에 바로 11월 달에 할지는 조금 저는 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11월 정도서부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이퍼링을 안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데 유동성을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순차적으로 테이퍼링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대신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쯤에 발표를 하고 시행 시점은 조금 나중에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발언 이외에도 주목해보자 했던 지표들이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뭐 근원 PC 가격 지수일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근원 PC 지수가 보니까 1991년 1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 척도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더 이상은 시장 예상치에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다행인데요. 네.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은 저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까지 물론 기저효과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내년에도 미국 그러니까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잠재 목표치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상당적으로 높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결국엔 타당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상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미국 연준 예상보다는 잠재 목표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지난주에 또 저희가 엔비디아 많이 체크해봤는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AMD도 많이 올랐어요. 뭐 엔비디아는 이미 뭐 최고치 경신 많이 이어가는데 그렇다면 뭐 AMD도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는 저는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시장에서 80%, AMD가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엔비디아 쪽이 강력하기 때문에 AMD는 나중에 좀 엔비디아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저 얼마 전에 이제 122달러를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한데 그걸 돌파할지는 아니면 그 선에서 좀 멈출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넘어도 살짝 넘고 또 다시 한번 또 조정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AMD가 올라왔다 이런 해석을 좀 주셨고요.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직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IT 섹터들 빵주도 좋았고 많이 올랐는데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인과관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지금 막대하게 지금 공급하면서 지금 실물 경제와의 격차가 지금 많이 좀 괴리가 좀 벌어져 있죠. 네. 특히 이제 IT 섹터에서 지금 두드러져 있는데요.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성장주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또 오히려 IT 섹터에 또 특히 빅테크 주식들에 좀 투자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네.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고성장주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던 그런 믿음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고성장주는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이런 믿음 때문이다. 네.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뭐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는 역시 기술주들 특히 이런 기술주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일시적으로 지금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는데 반도체주도 결국에는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기술주를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만 않으면은 네.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에 대한 그런 매수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하나 있었던 부분이 퍼시픽 포트폴리오 CEO가 이제 증시 버블 우려를 했던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있었나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자금들이 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좀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좀 고퀄리티,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빅테크 주식들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주식들이 그런 쪽으로만 이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MS나 페이스북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전고점 계속 경신하고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는데요. 네. 지금 하지만은 너무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좀 회피해야 된다. 퍼시픽 포트폴리오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좀 일정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낮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로 좀 리스크를 좀 회피해야 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주식들이 사실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이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돼 있다. 다른 부분, 배당을 많이 준 종목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회피해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좀 버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투자 랠리에서는 좀 빠지지 않은 안전지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지대라고 특별히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전 주식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너무 지금 버핏 지수도 지금 200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도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속보가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은 지금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어느 쪽이 안전하다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은 좀 현금도 챙기면서 그렇게 뭐 미국 주식 신규 매수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하든지 아니면 좀 관망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 특별히 뭐 많이 꺾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겪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빅테크 주식을 뭐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분배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챙기시거나 혹은 이제 일정 부분 현금도 좀 챙겨가시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타임즈 시간에서 미국장 이슈와 또 전략 체크해봤습니다.